너 공부하자 이제. 고생 펴봐. 자, 242번 레벨 1번 보자. 여기서도 중요하게 할 얘기들이 조금 있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기억니은 비글리액을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242번에 1번에 1 더하기 Z랑 1 더하기 Z바를 어떻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냐면 얘네들은 켤레복소수다 라고 볼 줄 알아야 돼. 242번 봐봐. 기억에 곱해져 있는 저 두 개의 대상이 켤레복소수다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럼 켤레복소수끼리 곱해져 있어. 그럼 무조건 뭐야? 실수. 그냥 미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켤레복소수끼리 더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뭐야? 실수. 그 다음 디귿은 켤레복소수끼리 뭐 되어 있어? 뺄셈 되어 있지. 뺄셈 되어 있으면 무슨 수야? 순호수 또는 0까지. 그런데 이제 얘가 실수일 때도 있고 순호수일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리을은 어차피 순호수 또는 0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실수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이 레벨 1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런 것만 좀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 263번 봐봐. 이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6은 0에 두근 알파랑 베타면 한근은 음수고 한근은 양수지. 무조건 한근은 음수고 한근은 양수지. 됐어? 그럼 이걸 이용을 하면 너희가 지금 뭐라고 써있어? 루트 베타분의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알파분의 루트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계산 어떻게 해? 통분하면 어떻게 돼? 통분하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 분의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베타 이렇게 써지지. 이렇게 써지지. 그럼 이렇게 써졌을 때 이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알파는 항상 뭐라 그랬어 내가? 그렇지, 항상 알파.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얘도 항상 베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음수인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뭐라고 쓰기로 했어? 그냥 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쓰기로 했지? 됐어? 됐어? 그래서 이제 봐봐. 너희가 이제 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는 뭘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야. 알파랑 베타의 부호를 꼭 신경 써서 계산을 해달라. 그런 얘기. 되니? 그럼 265번. 265번도 잘 못해. 그러니까 봐봐. 여기선 지금 A가 음수고 B가 양수다라는 얘기지. 기본적으로 B가 0일 때도 있는데 B는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어? 그럼 복소수가 지금 3개가 나와 있지. 루트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A. 그 다음에 루트 A제곱 B.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봐봐. 마이너스 A 양수야 음수야? 그럼 얘는 실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됐어? B분의 A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럼 얘는 무슨 수? 허수. 그 다음 A제곱 B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얘는 무슨 수? 실수. 그럼 허수 부분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그럼 허수 부분은 어떻게 써야 돼? 얘가 지금 음수니까 뭐가 양수가 되는 거?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가 되지. 됐어?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야? 1번. 됐어? 이거 실전에 나오면은 틀릴 가능성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잘 해두자고. 스텝 2로 넘어갑시다. 299번. 뭐 사실 여기 제곱이 되어 있지만
얘들아 이거를 뭐라고 봐야 돼? 알파를 베타로 바꾸고 베타를 알파로 바꿔줄 수 있는 것 정도로 봐야 돼. 그냥 알파 바 곱하기 베타는 4가 아니라. 됐어? 그럼 지금 봐봐 여기는 알파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 여기 베타에 대한 식이 나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여기는 알파를 모조리 다 뭐로 바꾸자? 베타로 바꾸자. 그 생각을 해주면 되지. 여기는 알파가 뭐로 바뀌어? 알파 바가 베타분의 4지. 그럼 알파는 뭐야? 베타 바 분의 4. 그럼 알파 바분의 4는 그냥 뭐야? 베타. 그러니까 얘도 몇 알이라는 거야 그냥? 5알.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5.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돼. 그럼 300번. 얘가 실수래. 우리 뭐 해야 돼? 그래, nk. 오, nk로 두면 z제곱 마이너스 kz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니까 부근의 곱이 얼마야? z랑 z바의 곱이 얼마야? 1. 301번. 자. 이것도 일단 너네 a 플러스 b와 대입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너네 잘 봐봐. 실수지. 실수지. 그럼 얘도 무슨 수여야 돼? 야 그럼 z가 어떻게 생겨야 얘가 실수가 돼? 수노수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지. 근데 z가 수노수면 이거 계산하면 값이 얼마게? z가 만약에 i야 그럼 z바는 마이너스 i.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값이 얼마게? 그럼 이 값이 얼마야? 6. 근데 수노수였다며.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가 i겠네. 오케이. 얘들 a 플러스 bi는 지워 이제 제발. 필요한 순간 대입은 하지만 무작정 대입하는 거는 안 좋아. 다음 309번. 이거 어떻게 해? z에다 a 플러스 bi 대입해? 이거 어떻게 해? z에다 a 플러스 bi 대입하는 거 대신에 z 더하기 z바는 k 이렇게 두고 그럼 따라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 z제곱 z바가 뭐야? k 마이너스 z니까 플러스 z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럼 z 더하기 z바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부분을 우리가 z랑 z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끝. 자, 너네 313번. 나 이거 쓸 동안 다른 것도 정리 좀 해봐. 메모할 거 필요한 거 메모 좀 하고. 쿨 돈 거 아니야? 이거 와줘야 되는 거 같아. 아니 뒤에서 해 일단. 서로 계속 진행 중이니까. 보면 저기 그치? 아 이제 현욱이 필요 없다. 불편하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너 오면 불편하대. 아니 난 괜찮은데. 아무튼 얘들아 여기도 봐봐. 이것도 그냥 못 판단하면 돼. 얘 음수고 여기 양수지.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데 앞에다가 마이너스 써주고 그냥 계산하면 얼마야? 얘들아? 음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써주고 얘 그냥 계산하면 루트 마이너스 25니까 몇 i라고 쓰면 돼? 5i 이렇게 써주면 되고 뒤에 거는
뭐의 정의? 제곱근의 정의. 그러니까 2ab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다음 여기는 어떻게 계산해? 양수고 음수니까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다 계산하진 않을 거야. 여기 안쪽 계산할 때 어떻게 쓰면 돼?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몇 제곱이라고 쓰면 돼?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냥? 그러니까 요거 뭐 나머지 계산은 너희 알아서 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뒤로 i 빼고 그냥 계산하면 되지.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올 거니까 a 플러스 1 제곱 i 뭐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발 이거 제곱근의 정의 좀 너희가 헷갈리고도 아니지. 제곱근의 정의 까먹지 좀 말자고. 그다음 315번. 그러니까 315번이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 또 잘못 풀고 있어.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요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쓰거든. 잘 봐봐. 어떤 식으로 많이 쓰냐면 x가 0 이상, x 더하기 4가 0 이상, 그리고 x 더하기 6도 0 이상, 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 이거 맞아 틀려? 요 문제 한정 맞아.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어떻게 썼어야 돼? 정확하게는 x가 0일 때 따로,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4일 때 따로, 그 다음 x가 0보다 크고 x 더하기 4도 0보다 클 때 이렇게. 오케이? 위에 거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풀려면. 그래야 실수가 없어. 왜 실수가 없는지를 다른 문제를 내가 써서 보여줄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6일 때 따로, 그 다음에 x 더하기 6이 0보다 크고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을 때 따로. 그럼 위에서 몇 가지 케이스야? 위에서 세 가지 케이스고 아래에서 두 가지 케이스니까 실제로는 몇 가지 케이스를 해줬어야 돼? 6가지 케이스를 다 해줘야 문제에서 실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루트 안쪽이 1차식이잖아. 루트 안쪽이 다 1차식이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써줘도 문제를 틀릴 일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원래 알던 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거는.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겨. 내가 적어줄게. 별도의 문제야. 얘를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오고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었대. 이렇게 처리가 되었대. 그럼 첫 번째 위에 여기 쓴 것처럼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는 0 이상이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야 될 거랑, 두 번째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는 0. 이 케이스 따로 하고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너희가 첫 번째 거 해를 구해보고 두 번째 거 해를 구해봐. 그럼 다름이 느껴질 거야. 그럼 답은 누가 맞겠어? 당연히 두 번째 게 정답이야. 이렇게 푸는 게. 그러니까 이런 위험도도 있어 분명히. 근데 이거는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을 거야. 왜? 이거 풀려면 몇 차 부등식 풀어야 돼? 2차 부등식 풀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사실 겁낼 거는 없어. 위에 것처럼 그냥 풀어줘도 괜찮아.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푼다면 사실 아래 거로 풀어야 되고 얘도 아래 거를 풀어야 되는데 1차식일 때는 위에 거로 풀어도 지장은 없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를 구하면 뭘로 치냐면, 그러니까 이게 답은 이거거든? 답은 여기까지는 쓴단 말이야. 등호 여기까지는 이거 연립부등식 풀면 딱 여기까지만 써. 근데 누굴 빼먹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3을 빼먹게 돼. 단지 얘 하나 때문에 아래 것처럼 풀어야 되는 거야. 조금은 불편한 게 있지. 근데 조금은 불편한 게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풀고 0일 때는 따로 확인하면 되나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풀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어떻게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풀고 뭐일 때 따로 확인해보면 돼. 얘네가 각각 0이 될 때 따로 확인을 해보면 되지. 사실 얘가 0이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0이니까 이걸 항상 만족시키잖아. 이쪽을. 그래서 그냥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고, 사실은 크게 조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얘기를 미리 해두는 것 뿐이고. 317번. 얘들아, 역 가지고 너희가 뭘 판단해야 돼? 그 밑에 제곱근 계산해야 돼. 너희가 뭘 판단해야 돼? 얘들아, 이거 너희가 뭘 판단해야 돼? 두 분이 모두 뭐인 걸 판단해야 돼? 음수다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x랑 3y가 음수다라는 걸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그거 할 수 있지? 그래서 그러면서 아래 거 계산 어떻게 할까? 노트 얘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줄 거야? 해줄게요. 이게? 그럼 이거 갖고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걸 거꾸로 쪼개는 과정은 좀 힘들어. 사실 두 개가 다 음수여서. 그럼 그럴 때 그냥 뭐 해주면 돼, 얘를?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돼. 근데 이게 제곱해서 계산할 때 껄끄러운 부분 생겨 안 생겨? 껄끄러운 부분 생겨 안 생겨? 이게 안 생겨. 왜? x, y가 둘 다 음수니까 여기 지금 루트 안쪽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얘도 여기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할 때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됐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 통분이 아니라 제곱이 맞다. 아까처럼 생긴 거랑 차이가 뭐야? 아까는 분자분모 기준으로 달라져 있었잖아. 근데 그럴 때는 통분을 해도 돼. 왜냐면 우리가 뭘 배웠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언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지 여기서 1로 가는 과정을 배웠어. 여기서 원래 등식이 아니라 여기서 1로 가는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분자분모가 루트로 나눠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걸 거꾸로 찢는 거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실수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하자. 이렇게. 321번. 얘들아, 제시에도 이걸 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일단 똑같은 문제를 넣어놨다는 아니야. 너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321번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봐야 될 게 뭐야? 그치, 초고차량의 개수에 지금 미지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희가 무조건 뭐 하고 시작해야 돼? 1-n이 0일 때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리고 사실 조금 과하면 1-n이 양수일 때랑 1-n이 음수일 때까지 나누는 게 맞는데 어차피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나누는 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 정도까지. 323번도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절대값 fx는 2 이렇게 되어 있네. 내가 아까 누구 책을 보는데 절대값 그래프가 그려져 있던데 여기.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보이면 내가 절대값 그래프 꼭 그려서 풀라고 그랬지. 근데 뭐라 그랬어? 그래, 제발. 그래서 얘는 여기 안쪽이 2 또는 마이너스 2로 가려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야. 여기가 2가 아니라 2-x라고 나와 있어. 그럼 그때도 fx는 2-x 또는 fx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누면 돼? 그렇게 나누면 돼. 단 뭘 조심해줘야 돼? 뭘 조심해줘야 돼? 2-x가 뭐 이상이다를 꼭 체크해줘야 돼? 0 이상이다를 꼭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늘 푸는 건 똑같아. 늘 푸는 건 똑같은데 항상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절대값이 한쪽이 나오고 이쪽이 양수인 숫자 또는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그냥 가볍게 풀마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도 미지수가 나왔으면 그렇게 풀마로 처리를 하되 뭘 조심해줘야 된다고? 얘가 항상 0 이상이다를 꼭 체크를 해줘야 문제 풀 때 안 틀려. 무슨 얘기인지 알지? 자, 문제가 이래. 지금 PQ가
50 이하의 소수야. 오케이? 50 이하의 소수야. 근데 얘가 알파랑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그럼 내가 여기를 m 더하기 ni, m-ni라고 설정을 해도 되지. 근데 그러면서 알파랑 베타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래. 그래서 내가 mn은 정수 이렇게 처리를 했어. 그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두 가지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p는 몇 m? 2m. 오케이? 그럼 q는 m제곱 더하기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미 거의 끝났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야? p가 무슨 수여야 된대? 그러니까 p가 정수, p가 소수인데 p가 하필 무슨 수여야 된대? 짝수여야 되지. 그럼 끝난 거 아니야? p가 몇이야? 2. 그럼 m 값은? p는 2고 m 값은 마이너스 1로 고정이네. 됐어? 그럼 m 값이 마이너스 1로 고정이니까 q는 뭐라고 쓰면 돼? 1 더하기 n제곱이지. 그럼 너희가 여기다 적당한 숫자를 때려 넣어서 q가 뭐가 되도록 만들면 돼? 50 이하의 소수가 되도록 만들면 되지. 뭐 있어? 1. 오, 2도 되네? 아, 고맙다. 누구야? 씨, 다 해줘. 고맙다. 6? 또? 이거 언제 최대야? 얘일 때 최소, 얘일 때 최대. 끝. 오케이? 얘들아, 소수 조건은 이렇게 쓰는 거야. 너희가 해설지 한번 봐봐. 해설지 있는 애들. 미친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니, 이렇게 좋은 문제를 그딴 식으로 해설을 할 거면 왜 만든 거야? 근해 공식부터 조지지게 네. 지들이 만든 이 아름다운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정수 조건, 소수 조건은 최대한 단서를 찾아야 돼. 그 숫자에 대한 단서가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야. 방금 얘처럼 P가 짝수면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잖아.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조건이 나오면 일단은 내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각의 관계를 먼저 살피는 게 최우선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각의 관계를 살피는 게 무조건 최우선이야. 소수 조건은.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326번. 얘들아 외워. 근데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제부터는 외워.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얘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럼 얘의 두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어떻게 알아? 이거 거꾸로 확인하자. 알파분의 1 대입, 여기 알파 대입해. 여기 알파분의 1 대입해. 그리고 양변에 뭘 곱해? 알파 제곱 곱해. 그럼 위아래 어때? 똑같아. 베타, 여기다 베타 대입해. 여기다 베타분의 1 대입해. 여기에 양변에 베타 제곱 곱해. 위아래 식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근은 얘가 맞고 이 방정식의 두근은 얘가 맞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를 역수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가 또 무슨 짓이 되어 있어? x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x-2가 들어가 있지.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도 선행을 한 입장에서 x 자리에 x-2가 들어갔다를 어떻게 해석해?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지. 그럼 얘네 둘은 어떻게 변할까? 알파분의 1에다가도 2를 더하고 베타분의 1에다가도 2를 더하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3번. 됐어? 납득할 수 있겠어? 납득할 수 있겠어? 응. 어차피 이 문제는 많이 나올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푸는 것들 연습을 좀 해보면 돼서 크게 문제가 없고. 그다음 335번. 335번도 해설지가 엉망이야. 나는 자연수 조건이랑 정수 조건 이렇게 패대기 치는 애들은 처음 봤어.
얘들아 너네가 이런 데서 해설지를 보고 얻을 게 없어 이러면 근데 해설지는 어쨌든 참고는 하는데 이렇게 비판적인 태도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거는 중3 때 정확하게 배운 거야. 일단 봐봐. 일단은 여기에 루트 2가 보이지. 루트 2가 보이지. 그럼 루트 2랑 방정식이 나오면 일단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루트 2로 묶고 루트 2가 없는 부분 남겨서 무리수가 같을 조건을 쓸 수 있나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무리수가 같을 조건을 쓸 수 있어. 왜? 지금 x가 하나가 뭐래? 알파인데 얘가 무슨 수래? 정수래. 근데 정수는 사실 유리수잖아. 그래서 이 정수분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 알파 더하기 루트 2 k 마이너스 3은 0. 근데 심지어 k도 지금 무슨 수라고 주어져 있어?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지. 야 그러면 알파 자연수 알파 정수 k 자연수 그럼 여기 눈에 보이는 루트 2 빼고 모조리 다 뭐야? 유리수지.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돼? 이렇게 더하기 루트 2는 0이라고 정리하고 얘는 0, 얘는 0 쓰는 게 우리 중3 때 무리수 단원에서 배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것만 깔끔하게 이용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정수근이 나오면 항상 정수근을 하나를 설정을 해주고 대입까지 한 뒤 생각을 한다가 기본인 거야. 알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수근 그리고 소수근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들을 계속 조금씩 배워 나가야 돼.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 첫 회에는 무조건 출제가 안 되는데 교육과정 두 번째부터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어. 왜? 낼 게 점점 없어지거든. 이런 거 안 내면 애들이 안 틀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수근, 소수근 조건을 내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들을 점점 익혀 나가야 돼. 1학년 때만 고생하면 되겠네, 근데. 내가 혹시 343번을 걱정을 해야 할까? 일단 뭐 뒤에서 할 거니까 넘어갈게. 얘들 혹시 347번 반갑지 않나? 347번 1 빼기 2 더하기 3 빼기 4 더하기 5 하면 끝이지. 답이 몇 번이야? 1번. 왜 그랬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 넘어갈 때마다 ZZ바를 곱했기 때문에 다 똑같은 애였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338, 349 어렵지 않아 얘들아. 너네 한번 해볼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2차 방정식의 활용이야. 몇 차 방정식을 만들란 얘기야? 2차 방정식을 만들란 얘기야. 할 수 있어 너네. 진짜야. 그리고 다 했어 옛날에. 348번은 닮음이고 349번은 닮음이야. 스텝 3 354번 자,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가능한 풀이야. 얘들아, 너네 이거 보면 이제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z-2 곱하기 z가 마이너스 2 빼기 4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이제 문제에 z 빼기 2 주어져 있지. 사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건 불법이긴 하지만 뭐 그걸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여기 위에 있거든? 얘는 어떻게 구해? 그치? 아까 그래서 켤레 얘기를 한 거야. 얘는 얘 켤레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실 뭘 알아? z바 빼기 2의 제곱값이 얼마다라는 걸 알아? 2 플러스 2i다 라는 걸 알지? 그럼 이제 우리가 냅다 얘네들 뭐 해봐? 곱해봐. 뭐 얼마야? 8. 그럼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겠지? 요 값은 여기에다 루트 씌운 거 맞지? 근데 2루트 2야? 마이너스 2루트 2야? 2루트 2야. 어떻게 확신해? 켤레끼리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지. 그러니까 무조건 0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2루트 2야. 하고 끝내면 돼. 너희 원래 또 뭐 할 생각이었어? a 플러스 bi 놓고 구하면 복수수가 나오겠지. 제발. 분명히 그게 필요한 순간도 있고 그걸 써야만 풀리는 순간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거는 진짜 거의 한 시험당 하나가 나올까 말까. a 플러스 bi를 대입하고 하는 거는. 근데 그게 또 안 중요하다는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이제 요거 보면 이렇게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봐봐 이런 이거 전체를 구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전체를 구하면 돼 를 다음 시간에 또 해줄 거야 다음 시간 2차 방정식 문제 중에 내가 하나 뭐 끌고 올 게 있거든? 그래서 그때도 너희가 이렇게 다뤄주면 돼 에이 얘들아 이제 나 355번 안 해도 되지? 에이 얘들아 355번 기억은 뭐야? 어떠한 복소수가 실수니까 그거의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실수지. 그 다음 저거 는 K 하면 1차항의 개수랑 아니지 는 K에서 넘기면 합이랑 곱이랑 어때? 같지? 그 다음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은 이게 좀 어렵다 355번에 355번에 보기 디귿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일단은 나한테 이런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 x로 쓸게 x제곱 플러스 kz 마이너스 k는 0 뭐 이런 식으로 왜 z야 kx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주어져 있지 됐어? 근데 복소수 z의 실수 부분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냐면 얘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어 왜? 마이너스 k가 뭐니까 z 더하기 z 반이니까 얘는 실수부의 몇 배야? 2배 얘는 실수부의 2배 이런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지 됐어? 그럼 결국 내가 요 K의 범위를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K의 범위는 어떻게 구해?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 허근을 갖는다니까 그냥 못 써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357번 얘들아 또 소수 조건 나왔다 또 소수 조건 나왔어 그때 얘 두 근이 서로 다른 자연수래 그치 서로 다른 자연수래 그럼 항상 뭐부터 살펴보라고 했어 합 곱부터 살펴야 되는데 합이랑 곱 중에 누가 더 눈에 들어? 누가 더 눈에 들어와 준호야 합이랑 곱 중에 얘 두 근이 자연수래 근데 P가 소수래 누구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 곱부터 눈에 들어와야 돼 됐어? 근데 얘들아 P는 항상 어떻게 쪼갰어? 1 곱하기 P로 쪼갰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쪼개야 돼? 2 곱하기 P로 쪼개던가 또 뭐도 있어 2P 곱하기 1로 쪼개던가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너네가 노가다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357번은 그럼 넘겨 얘들아 몇 개 안 남았어 몇 개 안 남았는데 거짓말이야 마지막 페이지인 줄 알았네 자 얘들아 360번 아까 내가 뭐 조심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니? 360번 뭐 따로 해달라 그랬어? n이 3일 때 m이 8일 때 n이 6일 때는 케이스를 좀 따로 해달라 그거 외에는 그냥 다 등호 때려놓고 계산해도 된다 안 된다? 괜찮다 근데 다만 걔네일 때 따로 나오는 케이스들은 좀 처리를 해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근데 중복되는 게 분명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떻게 하자야? n이 3일 때 m이 8일 때 n이 6일 때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에 차라리 등호를 안 넣는 게 실수를 줄일 방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나는 따로 해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 무조건 실수 안 하려면 그러니까 마인드 차이가 이거야 아 그래 이거 뭐 운 좋으면 맞추고 아니면 틀리지 그러면은 그냥 같이 대충 해도 돼 근데 요 한 문제가 소중해서 나는 요 문제라도 점수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나눠서 해주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얘기야? 나눠서 하라는 얘기야 필사적으로 맞출 생각을 해야 돼 문제 버리는 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럼 361번 얘들아 요런 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일단은 우리가 맨날 뭐해?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그럼 요 다음에 뭐해? 얘들아 봐봐 이게
x에 대해서 내림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가 보여? 인수분해가 된다고 보이지? 그럼 인수분해 되고 나면 뭐 하면 돼? 그냥 크로스 인수분해 그거 하면 되잖아. 여기에 인수들 적당히 조합해서 얘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무작정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이유가 있는 거야. 얘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이유가 뭘까? 이 정도면 보여야 돼. k가 x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y에는 다른 미지수가 안 붙어 있어. 그럼 y끼리만 냅두면 반드시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상수가 인수분해가 되면 1차항의 개수 맞추는 게 훨씬 쉽잖아. 됐어? 그럼 만약에 y에 k가 붙어 있었어. 그럼 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어야 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더 있지. 만약에 x, y 둘 다의 미지수가 붙어 있어. 그때 뭐 쓰기로 했어? 판별식은 0이다. 됐어? 그거 설명 안 해도 되지? 내 딴 데 어디서 하지 않았냐? 뭐 할 때 얘기했냐? 안 했냐 혹시? 넘어갈게. 그럼 363번. 얘들아, 공업계도 또 몇 차 방정식이 나오기는 했어? 2차 방정식이 나오기는 했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얘가 2차가 아니라 몇 차야? 3차 조건이지. 그러니까 요때는 그냥 늘 쓰던 이거 써야 돼. Z3승은 뭐랑 같다? Z바에 3승이랑 같다. 이 상황에서는 이거 써줘야 돼. 그러면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Z-Z바 Z제곱 더하기 ZZ바 더하기 Z바의 제곱. 얘가 0이 되는데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근데 허수 Z이기 때문에 허수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얘가 0 될 일은 없지. 그럼 이제 얘가 0이라니까 어떻게 처리해주면 돼? Z 더하기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Z바 이 친구가 0이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지. 그럼 근각의수의 관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A 값이 나올 거야. 오케이? 됐어? 근데 그 A 값 나왔을 때 또 뭐 확인해 봐야 돼? A 값을 대입해서 얘가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이거 계산하면 A 값 뭐랑 뭐 나올까? 네, 잠깐만. 0이랑 1 나오나? 맞지? 근데 0이 또 안 돼. 0 왜 안 돼? 실근 가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줘야 됐고. 알겠지? 그 다음에 365번은 규칙 잘 찾으시고. 얘들아 365번 같은 거 규칙을 찾기는 찾는데 너네가 잘 생각해봐. n값을 몇 가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될까? n값 몇일 때까지 꼭 대입해봐야 돼? 이거 딱 봤을 때 기본적으로 i랑 얘들 i분의 1이 마이너스 i인 거 알지? 근데 둘 다 주기가 얼마야? 어이 i랑 마이너스 i 주기 얼마야? 4. 그래 4. 그러니까 n이 몇일 때까지 대입을 꼭 해봐야 돼. 4. 그래 잘 때까지 대입하면 규칙 찾을 수 있어. 와 우리 숙제 수익까지. 예. 저절하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있고 우리에게 다음 주가 있어. 다음 주에 학교 가는 애들 없잖아. 왜? 어? 조절. 여기 뭐 중졸. 추줄이 있네. 11년생도 졸업한 게 중학교야. 어? 11년생도 졸업을 했다고. 우리 정민이 생일이라서 또 걔네 집에 여행 갔고. 고개를 숙일 필요까지는 없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는 특강이 없지만 뭐 고생이 안 되는 애들은 일찍 와야지. 정민이 생일 보고 한 거야? 네. 1월 26일. 아빠를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구정 전이면은 너네랑 띠가 똑같은 거잖아.
부정 전이면 너네랑 띠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입학이 되나 봐. 억울해? 걔가 너희한테 형이라고 부르게 해? 표현이라고 같은데. 그런 애가 있어. 노정민이라고 있어. 아니 똑똑해서 괜찮아. 걔 똑똑하지. 걔 대가리 굴러가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야. 아 진짜로. 머리카락도 별로. 아이고. 그거는 지금 정민이 이거 영상 봐야 된단 말이야. 정민이 지금 결석해가지고 이거 영상 봐야 돼. 정민아, 방주 누가 그랬어? 머리카락이 방주 누가 꺼낸 거야? 알았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326번. 아이고, PNX가 이렇게 생겼어. 1 플러스 X. 1 플러스, 얘들아, 나 이거 한 번만 하게 해줘. 이게 여러 번 하면은 머리가 아픈데, 너네가 한 번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를 말을 좀 바꿔보면, 얘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2가 나오도록 이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누면 나머지가 32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됐어? 그러면 얘를 이제 얘로 나누는 거 대신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지? x 3승 자리에 뭐 대입하기로 했지? 1 대입을 하거나 또는 x 3승은 1 요거를 활용을 하거나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했지? 됐어? 근데 얘도 어쨌든 x 3승이 1에 걸려있기 때문에 주기가 얼마인 거야? 3.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 세 개마다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니까 세 개씩 나눠서 한번 써보고 규칙을 발견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직접 구해보자라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그럼 봐봐. n값이 1일 때는 뭐라고만 써있어? 1 플러스 x라고만 써있지. n값이 2일 때는 1 플러스 x에 뭐가 곱해져 있는 꼴이야? 1 더하기 x에 제곱이 곱해져 있는 꼴일 거야. 그럼 n값이 3일 때는 1 더하기 x 1 더하기 x의 제곱 1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렇게 써있을 거거든? 그럼 내가 계속 뭘 해보겠다라는 거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들을 구해보겠다라는 얘기야. 직접. 그럼 너희 봐봐.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몫이 0이고 나머지 얘 그대로지. 됐어? 그 다음 얘로 나누는 것 대신에 얘는 0과 x 3승은 1을 이용을 해서 차수를 낮추면 그것도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었지. 그럼 봐봐. 요거 이용할 거야. 너 1 더하기 x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는 0이면 1 더하기 x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제곱 쓸 수 있지. 1 더하기 x제곱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마이너스 x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x 3승이지. 몇이야? 1. 얘는 2. 왜? 여기 요만큼 계산이 얼마였어? 1. 그럼 얘는 뭐야? 2. 그래서 1 곱하기 2는 2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나머지가 1 더하기 x로 나왔다 이거야. 두 번째 거는 1이고 세 번째 거는 2야. 그럼 이제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 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얘가 곱해지면서 1이 됐네.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올 때는 2가 곱해지네.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발견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봐야 돼? 얘들아, 여긴 내가 네 번째 거는 뭐라고 써야 돼? 이미 여기 결과가 2야. 내가 네 번째 건 뭐라고 써야 돼? 1 더하기 x에 4제곱만 써도 될까? 뭐 이게 안 되면 다 쓰면 돼. 그럼 얘를 다시 뭐로 나누겠다라는 거야? 얘로 나누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어디까지 값을 구해놨니? 여기까지 값이 몇이라고 구해놨어? 2라고 구해놨지. 그 다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1 플러스 x라고 쓰면 되지. 됐어? 그럼 얘네 둘 곱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되는 거야. 아, 여기서 1로 오니까 원래 있던 2 때문에 2 곱하기 1 더하기 x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그 아랫줄은? 머리 굴려 얘들아. 그래 2. 그 아랫줄은? 4. 그래 이게 제곱. 됐어? 그럼 그 다음 줄은 그냥 숫자만 그 다음 줄은 여기는 x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럼 그 다음 여기는 몇이야? 2의 제곱. 여기는 2의 세제곱. 그 다음 줄 여기는 생략. 여기는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럼 물어볼게. 언제 2의 4? 그러니까 봐봐. 근데 우리는 지금 나머지가 몇인 걸 찾아야 돼? 2의 5제곱인 걸 찾아야 되지.
그럼 2의 5제곱은 몇 번째에 나와? 15번째에 나오고 또 어디도 등장해? 그래, 그게 답이야. 됐어? 됐어? 그럼 물어볼게. 이게 어떻게도 나오냐면 결국 나머지가 128일 때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예로 넣으면 나머지가 128일 때 그럼 그걸 만족시키는 값은? 128이 2의 몇 승이야? 그럼 2의 7승은 맨 처음에 몇 번째에서 나와? 21번째. 그 다음 건? 그러고 끝이야.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게 풀고 그냥 끝내야 돼. 선생님 숫자 변형만 나오나요? 다 뒤져봤는데 숫자 변형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풀고 꽁으로 지나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결국 이거 나머지를 구하는 원리는 얘로 나누는 대신에 얘로도 나눈다. 그래서 요방정식이 0일 때랑 요방정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차수를 낮춘다. 그게 관건인 거야. 어쨌든 여기에서 공부해야 될 건 그 내용인 거고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간단하게 풀어내고 끝내야 돼. 알겠지? 367번. 야, 이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요? 그럼 얘를 봐봐. 얘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까지 자연스럽게 써야 되냐면 알파의 제곱은 베타고 베타의 제곱은 알파까지는 자연스럽게 써야 돼. 너 어디서 나왔니? 봐봐. 알파의 3승이 1이지. 그러니까 알파의 3승은 알파 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1이다로 쓸 수 있어. 됐어? 그리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니까 알파의 제곱은 베타 이렇게 나오지. 베타도 마찬가지 그런 관계를 뽑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까지를 기본적인 걸로 하자고. 우리 맨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1 알파 곱하기 베타는 1 알파의 3승은 1 베타의 3승은 1 맨날 이것만 했잖아. 근데 이제 추가로 얘까지도 우리가 좀 알고 있자고. 그리고 얘도 좀 적극적으로 써먹자고. 알겠지? 그럼 봐봐.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베타 곱하기 F 알파의 5승 은 3베타 플러스 1.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를 어떻게 써먹냐면 일단은 얘를 뭘로 낮춰? 얘를 뭐로 바꿀 생각까지는 우리가 해. 알파의 제곱으로 바꿀 생각까지는 하지. 근데 얘를 이용하면 여기를 뭐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베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있는 식이 간단하게 다 뭐로 표현이 된 거야? 베타 곱하기 F 베타는 3베타 플러스 1. 근데 이런 식으로 두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XFX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지. 근데 XFX라고 식을 쓰기 시작하면 뭐가 불편해지냐면 FX는 몇 차였어? 3차였지. FX 2차지. FX는 2차라 우리가 인수 두 개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XFX는 이제 몇 차가 됐어? 3차가 됐지. 그럼 인수가 몇 개가 된 거야? 3개가 됐지. 그래서 조금 불편해.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해낼 수도 있지. 오케이? 어떻게 해내면 돼? XFX는 얘들아? XFX는 3차인데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 X를 또 알파를 또 베타를. 됐어? 그런 걸 사용해주면 좋은데 여기 3베타 플러스 1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이거야. 그 정도까지 해서 이제 인수 하나까지는 마저 찾아낼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 여기 양변에 0을 대입했을 때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베타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어찌됐든 봐봐. 알파랑 베타 두 개밖에 없고 여기가 fx면 나는 fx를 구하는 게 맞아. xfx가 보여도. 오케이? 근데 저번에 막 xfx로 만들었던 적도 있잖아. 그때 왜 만들었어? fx가 3차인데 내가 아는 게 4개가 됐어. 그럼 4차를 만드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때는 4차를 이용을 했던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알려준 게 2개밖에 없는데 3차를 쓰래. 그럼 그건 좀 과하다 이거야. 그럼 베타 어떻게 없애? 알파를 곱해요. 왜?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따라서 F 베타는 3알파 베타는 얼마? 3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다시 알파를 또 뭐로 바꿔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야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면 여긴 뭐야? 2 마이너스 베타 뭐 이렇게 되더라. 조금 복잡하게 돌아왔지만 어찌됐든
이유가 있으니 이렇게까지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을 길게 한 것 뿐이지 이게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쉽게 휙휙 바꿨겠지. 그리고 베타를 내가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얘기하느라 좀 길어진 거지 너희가 베타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 곱할 거야. 근데 사실 나누는 거 잘못된 거야? 아니야. 나누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근데 너희 나눗셈이 좋아 곱셈이 좋아? 둘 다 싫어. 중구. 그렇지. 곱셈이 좋아. 그래서 곱셈을 해주는 게 낫다 이거야. 너 이거 언제 했었어? 또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유리화하는 거 대신에 양변에 켤레 곱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러고 나면 fx10 세우는 건 문제 안 되지? fx10 어떻게 세우면 돼? fx는 얘 초고차항 계수 아니고 모르니? fx 초고차항 계수 1차네? 어떻게 쓰면 돼? x-알파 곱하기 x-베타 더하기 2-x. 근데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그냥 위에 뭐라고 주어져 있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이렇게 주어져 있지? 됐어? 그래서 그냥 처리하면 끝. 그럼 369번. 이거 몇 문제 안 나왔어 이제 진짜.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지. 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상한 방정식이 나왔으면 우리가 뭐 해보는 게 나아 차라리? 근을 구해보는 게 낫겠지. 그래서 그럼 근을 구해보면은 x는 뭐가 나와? 뭐 2분의 1에서 뭐 루트 거시기가 나오는데 위에 루트 2가 있고 아래 2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보기 좋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써줄래. 그럼 이렇게 써주면은 얘가 주기가 얘 제곱하면 뭐 되는 게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는 게 보이지. 주기가 얼마인 게 뭐야? 8인 게 보이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n에다가 1부터 8까지 다 대입해서 규칙 찾기. 됐어? 됐어? 근데 하지만 n에다가 1부터 8까지 대입할 거야? 1부터 4까지만 대입할 거야? 4까지 대입하고 그 아래 거는 얘네랑 부호가 어떤 거야? 다른 거지? 그치? 우리 이제 그렇게도 계산을 하자고. 알겠지? 370번. (370번도) 중요해. 아니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그냥 나의 어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도 너네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b는 0, b? 3ax 더하기 3b는 0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분각에서 이런 거 써주시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스몰 b.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뭐라고 써주면 돼?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는 마이너스 3a. 그럼 벌써 이제 얘 연립하면 a 값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 곱하면 얘가 3b. 그럼 이렇게 해서 b 자리에 뭐 대입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 대입하면 또 무슨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야? b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내가 구해버렸잖아. 여기서 a 값을 구해버렸잖아. 그럼 얘 연립하면 여기서 b 값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b 값, a 값, b 값을 컨닝을 잠깐 하면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이 4가 나오더래. 그럼 이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는 0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도 무슨 구조를 봐야 되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얘를 제곱한 게 여기 있어. 그럼 항상 어떤 구조인 거야? x 세제곱이 얘도 8이야? 얘는 마이너스 8이지? 됐어? 뭐 이런 구조. 됐어? 그리고 주기가 얼마야? 그냥 주기가 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지. 왜냐면 양수가 나오는 거는 양의정수가 나오는 거는 6승해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요 과정까지는 특이할 게 없어. 요 과정까지는 특이할 게 없는데 이제 조건 가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서는 보통 뭐를 하냐면 그냥 n에다가 차근차근 대입해서 계산을 해줘도 돼. 사실 근각에서 이용계 써서 곱셈 공식의 변형 써서 계산을 하면은 금세 하겠지. 근데 이제 이런 방법도 이따를 보여줄 거야. 조건 나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알파 n승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n승 베타 마이너스 1은 0. 간절히 바라면 돼.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되길. 그럼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되려면 얘랑 얘랑 각각이 같아질 수 있겠어? 아니, 얘랑 얘를 같도록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돼. 뭘 이용해서? 얘와 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같게 만드냐면 너 이 숫자 읽어봐. 1. 근데 1이라고 보면 안 돼. 여기에서 1이 어디 있어? 알파 곱하기 베타를 4로 나누거나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1 대신에 이런 걸 대입을 할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을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가 식이 어떻게 써져? 알파 n승 곱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써주고 뒤에는 베타 n승 곱하기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가 되지. 뭐로 묶으면 돼?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묶고 뒤에가 뭐가 돼? 알파 n승 마이너스 베타 n승 이렇게 되더라. 됐어? 그럼 얘가 뭐야? 0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떤 거 찾으라는 거야? 알파 n승이랑 베타 n승이 같아지는 n값 찾으라는 거면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언제 같아져? n값이 몇일 때 먼저 같아져? 3일 때 먼저 같아지지. 근데 3은 아니고 답이 6이야. 왜? 조건 가해서 뭐래?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이 양수여야 되는데 이때는 알파 n승 더하기 베타 n승이 몇이야? 마이너스 16으로 음수지. 그래서 안 되니까 6이 정답. 이렇게 늘 다음 시간에 또 보여줄게. 다음 시간 코어에 다 집어넣어놨어. 오케이? 이건 그냥 맛보기. 됐어? 그러니까 조건 나를 다들 그냥 대입하는 용도로만 쓰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결론을 인수분해해서 지을 수 있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에서 다 지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자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얘가 인수분해가 되려면 여기가 같아질 수는 없으니까 여기를 근각에서 관계 또는 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조금 건드려보자. 그냥 그 정도. 됐지? 얘들아 혹시 371번 너희 많이 봤어 안 봤어? 많이 왔어. 이거 어떻게 해? 닮음. 뭐가 닮았는데? 선을 좀 연장을 해야 닮지. 저 MP를 쭉 연장. 아니야,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주자. 어휴. 몇 번이라고 그러게? 370.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빨리 쉬자. 한 30분 쉬어야 돼요. 진짜요? 근데 너네 어차피 교재해야 되잖아. 자, 이렇게까지 연장을 해. 이렇게까지 연장. 지금 쉬는 데만 꽂히지 말고 얘들아. 30분까지 쉬는 건 될 것 같아. 오! 그래도 네. 좋아요. 아, 지금 너네 오늘 개빡세게 들은 거 아니야? 네. 봐봐. 어떻게 연장을 하냐면 이렇게 연장을 하고 이렇게 연장을 하면 너희 눈에 요삼각형이랑 요삼각형이 닮은 게 보이지? 네. 그러니까 뭐 쓰면 돼?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쓰면 돼. 근데 이건 정석풀이는 아니야. 왜 이게 정석풀이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닮음을 쓴 거잖아 우리가. 네. 그치? 근데 해설지에서 원하는 풀이는 이런 거야. 여기가 외심이잖아. 요삼각형이 외심이잖아.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뭐기도 해? 무게중심이기도 하지. 그럼 이제 요만큼 길이가 2x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럼 여기가 2x면 여기 높이를 x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높이 x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 3등분하면 여기 반지름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요 반지름이 x로 표현이 되었고 여기 요만큼 길이도 이제 x로 표현이 되지. 네. 그래서 그럼 요만큼 길이가 2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래.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그거 쓰는 게 낫지? 네. 그럼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현저히 적고. 자, 얘들아 좀 쉬었다 하자.